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머니에 혹은 가방에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조차, 받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최첨단 스마트 기기를 우리 몸에 직접 입고 쓰고 채우고 정말 놀라운 기술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만 꿈꿨던 세계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균형 잡힌 세상을 꿈꾸는 남자 서한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네네.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균형 잡힌 세상을 꿈꾸는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뭔가요 이게?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직토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사람의 걸음걸이로 이제 사람들이 안 좋은 걸음걸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터벅터벅 걷는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다거나 아니면 땅을 보고 걷는다거나 그런 안 좋은 행동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 밴드에서 진동을 줍니다, 유저한테.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내 어깨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척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거기에 맞는 운동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장황하네요. 일단 이거를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공이 어떤 의학 쪽이세요? 아니면? 절대 아니고 저 문과생입니다. 네, 저는 경영이랑 파이낸스를 전공을 했고요. 저는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회사에서 1년 동안 재직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증권회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퇴사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증권회사 다니다 갑자기 걸음걸이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가 지금 저는 올해 86년생이고요. 30살입니다. 아, 30살이요? 야, 청년 창업가답게 어떤 신세대 느낌이 팍팍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준비하신 영상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토의 공동창업자 서한석입니다. 저희 지금 직토 사무실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은 총 14분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저희 마케팅이랑 세일즈 쪽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디자이너분이 계시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저희 개발 팀이 있고요. 저 안에 실질적으로 iOS랑 안드로이드 개발,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안에 계시는데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토마스 초이고요.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저는 직토워크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제품은 직토워크라는 제품이고요. 평상시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안 좋은 걸음걸이 습관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감지해서 진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안 좋은 걸음걸이 습관이라고 하면 보통 땅을 보고 걷거나 아니면 팔자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터벅터벅 걷는다든지 그런 안 좋은 걸음걸이 습관이 났을 때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평상시에 이제 왼손에 차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오른손에 차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오른손과 왼손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이제 체형의 비대칭을 분석을 합니다. 어깨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척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분석을 해서 이제 소비자 유저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운동 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토 사무실 소개를 마치겠고요. 저희 회사의
꿈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음걸이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영상을 잘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망하네요. 뭐 아주 비전까지 제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 올바른 걸음걸이를 하는 그날까지.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제품을 사는 그날까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예. 일단은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창업을 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됐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 합치면 약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진짜 얼마 안 이게 뭐 됐습니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죠? 이제 스타트업이죠. 예,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예. 예,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셨다고. 네,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제품 자체가 워낙 국내 타겟보다는 글로벌 타겟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해외 투자 유치를 되게 많이 고려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불특정 다수분들이 저희 제품을 선주문하시고 저희는 그 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미국의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이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 제품을 올려서 40일간 캠페인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네네.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저희가 예. 지금 이제 막 시제품구나 양산 제품 이제 대량 양산을 막 시작해서 네. 크게 지금 매출은 없는 상태인데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킥스타터랑 킥스타터 이후에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또 선주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정말 동영상과 사진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약 지금 2,400명 정도 계시고요. 와, 예. 그래서 선 매출로만 따지면은 3억이 좀 넘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되게 감사한 고객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네. 제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는데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2,400명 있다는 건 영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항상 감사하고 예. 열심히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았다는 거. 네. 이건 뭐 우리가 또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5개월 만에 시제품을 후다닥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우린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한국에 없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 우리는 약간 그런 저희만의 약간 엘리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미국을 갔는데 되게 저희가 예상했던 반응이랑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한 3가지 조언이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직토의 공동 창업자 서한성입니다. 직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있고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몇 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대비 하드웨어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면은 그거를 갖고 투자자한테 가면은 대량 양산 성공시켜서 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대량 양산까지 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100개 중에 하나도 한 개 기업도 성공한 게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렵고 설사 대량 생산을 성공한다고 할지언정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그다음에 고객 지원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스타트업으로서 되게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쟁사가 누구예요? 다 거대 전자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그 산을 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저희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지 해서 제가 간단히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미국에서 마치고 막상 취직을 하려니까 또 그때 그 금융 위기가 터지더라고요. 가고 싶던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못 가고 이제 어쩌다 보니 미국에 있는 5대 백화점 회사 중에 한 군데에 애널리스트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들은 되게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입사 첫날부터 뭔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이건 아닌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한 지 정확히 제가 8월 15일 날 입사를 했는데 그 후에 그 다음 연도 8월 15일 날 정확히 1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 다음 날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1년만 해봐라, 1년만 해봐라. 6개월 하고 가면 아무 데도 안 받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부모님한테 통보 없이 1년 만에 1년 되는 날 퇴사를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부모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삿짐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대학 졸업 당시에 가고 싶었던 금융권을 시도를 하게 됐고요. 정말 운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어서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트레이더로 약 3년 반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재직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뭔가 한편에 이건 아닌데 이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이 뭘까? 나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제 마침 대학교 선배 형이 있어가지고 원래 되게 친한 형이었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창업을 하자. 그게 2013년도 7월이었어요. 막상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일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퇴사 일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정을 했죠. 그 다음 연도 4월. 왜일까요? 여러분 친구분들이나 혹은 자제분들이 4월 달에 퇴사하신다고 하면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기업에서 보너스가 4월 달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너스를 받고 나와야기 때문에 저희는 7개월 동안 버텼고요. 7개월 동안 버팀으로써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7개월 준비 기간 동안 실제로 되게 많은 걸 준비했어요.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때 항상 단골 메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로펌을 만나라. 실질적으로 로펌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적 부분 그리고 투자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 초기부터 로펌의 대표이사님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이 저희를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다들 저희가 3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다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3대 대기업에서 3, 4년간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입으로 떠들어대면서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뭘 할까? 그럼 뭘 해야지? 그런데 아이템이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러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살면서 불편한 점 3가지만 적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공통된 게 있고 남들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곧 사업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결점이 있어야 되면 해결점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웨어러블 미국에서 제가 2013년도 초에 미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갑자기 막 뜨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만드는데 똑같은 걸 만들긴 싫었어요. 팔목에서 나오는 스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막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저 문과생이거든요. 논문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열정이에요. 몰라도 옆에 있는 나랑 다른 분야에 전공한 엔지니어나
또 다른 분야를 전공한 다른 사람이 계속 물어보면서 서로 상대방의 그 지식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결국 소통이거든요. 창업자들 간에도. 그래서 맞추면서 걸음걸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털 그런 미팅을 갔는데 하드웨어라고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사업을 지원했더니 운이 좋게도 그게 선정이 돼서 시제품을 막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던 초기에 저희는 이제 좀 투자 유치가 힘들 거고 앞으로도 되게 힘들 거다.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타겟을 하자라고 해서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5개월 만에 시제품을 후다닥 만든 다음에 영상을 찍고 이제 제품 목겁 디자인 목겁이라고 하죠. 그냥 아마 안에 깡통이 아는 깡통인데 디자인만 나와 있는 그런 목겁을 갖고 이제 영상을 완성해서 실질적으로 킥스타터를 런칭하기 전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우린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에 없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 우리는 약간 그런 저희만의 약간 엘리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미국을 갔는데 되게 저희가 예상했던 반응이랑 달랐어요. 첫 번째는 왜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했던 1세대 웨어러블 업체들이 아시아를 못 가서 안달이 났는데 왜 너네는 한국에서 미국을 왔냐가 첫 번째였어요. 저희는 약간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되게 훌륭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미국의 5대 벤처 캐피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앤드리슨 호로비츠라고 정말 큰 벤처 캐피털이에요. 자, 그런 거기 가서 미팅을 했더니 저희 경쟁사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투자를 못 한다고 하고 투자 검토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웨어러블이 너무 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받을 수 있는 창투사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은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대안이 없었어요. 솔직히 없어가지고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에 올인을 하자. 올인을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저희 같은 1억 8천을 선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저희는 되게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8천을 40일 동안 모집하려면 하루에 매출이 450만 원씩 발생을 해야 돼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서 초기에 양산 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 이제 상쇄시킬 수 있었고요. 되게 장점이 있어요. 킥스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대상으로 했더니 크라우드 펀딩 그 기간 중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홍콩 아시아 헤드가 연락이 왔어요. 이건 뭐지? 그랬더니 우리 인터뷰할 거니까 홍콩으로 날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또 다른 공동 창업자랑 홍콩으로 날아가서 저는 신문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기자랑 인터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노컷이고 생방이래요. 전 세계 동시 방영이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네? 정말? 근데 그 전날 많이 연습을 해서 다행히도 잘했어요. 잘했고 그게 한번 딱 나가고 나니까 그 일주일 뒤가 확 또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앞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 두 번째는 진짜 좋은 영상,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 마케팅 안에 PR도 있고 바이럴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킥스타터 종료 이후에 이렇게 성공 가도를 외부에서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여러 번 망할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돈도 있었거든요. 양산이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팅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원인 파악이 안 돼요. 그렇게 3, 4개월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게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킥스타터 종류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한다라고 한 기간 6개월을 잡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썼어요. 양산 과정이 문제가 있고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쭈쭈룩 써서 보냈더니 그리고 저희는 집에 가서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 열기가 겁나더라고요. 어떤 욕의 이메일 또 실망의 이메일이 들어왔지. 근데 정말 너무 감동한 게 정말
95%의 저희 제품을 선주문해 주신 분들이 대량 양산 어려운 거 알고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좀만 더 힘내라. 근데 그중에 한국 분도 되게 많이 포함돼 있어요. 저 격려의 메시지 100몇 통이 온 거예요. 진짜 처음 스타트업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스타트업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비난보다는 진짜 격려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날뛰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뭐 저희가 아직 성공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서 국내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서 드물게 대량 양산을 성공시켰고 이제 정말 30% 왔어요. 이제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유통망 뚫고 해외 유통망 확보하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생태계 구축하고 그리고 고객 지원하고 회사가 24시간 돌아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창업자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고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이제 항상 회사의 대표들만 되게 빛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같이 일해주신 분들은 더 어마어마해요. 더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한 3가지 조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성공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스토리에 열광을 하고 드라마틱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실 거는 실패 스토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실패 속에 배움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 속에는 독이 든 성배예요. 성공하고 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성공한 거 스토리 들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라면 정말 노래처럼 루저예요. 근데 그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앞으로 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개선하고 그거를 내 자신이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드린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하실 때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좋은 파트너 만나야 돼요. 그 좋은 파트너는 정말 나랑 앞으로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파트너 고르듯이 조심스럽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같이 하기로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무조건 뛰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나는 순간도 되게 많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트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돈은 항상 없고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시간은 항상 없고 이 3가지가 없으면 별로 살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3가지가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관리 항상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창업을 하실 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시고 좋은 파트너와 건강관리 잘해서 훌륭한 창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예, 30살의 나이에 건강 관리를 걱정으로 다 해주시고, 예, 그리고 실패의 어떤 경험담을 좀 들어라. 네네. 실패 그것이 도움된다. 네. 근데 정작 모수는 본인은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나는 아까 뭐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 로펌을 이용을 네네. 해라. 네네. 로펌을 이용하시는 분, 그 로펌 회사 어떤 그 대표님을 만나서 예.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게 순차적인지 예를 들면 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벤처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적 네트워크 되게 뭐 투자자를 연계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걸음걸이란 무엇입니까? 걸음걸이란 SNS 같은 존재입니다. SNS요? 예, 저만 우리 회사만의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늘 균형 잡힌 삶을 꿈꿔요. 근데 균형 잡힌 삶을 꿈꾸는데 앞서서 본인의 몸에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본인들이 꿈꾸는 균형 잡힌 삶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신경 쓰시고 운동하시고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서 본인의 어떤 꿈을 멋지게 한번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걸음걸이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면은 네.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런웨이는 이제 웨어러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두 생태계란 뭐냐면 걷는 만큼 금전적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포인트로 쌓아서 편의점이나 영화를 볼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 완전 뭐 건강 전도사네요.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뭐 건강 전도사 같은 그런 말씀. 예,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두가 걸음걸이로 건강해지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사업도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지만 나가실 때요. 예. 그냥 한번 나가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모두가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네. 멋진 걸음걸이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시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걸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세요. 그렇죠. 이런 자세입니다. 네, 창업을 향한 열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던 서한석 대표님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 열정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도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하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연해본 소감 한 말씀 해주시려면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제 강연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행을 해야만 성공을 하고 실행을 해야만 실패를 하고 그게 값진 결과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꿈꾸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시고 앞으로도 그 실행력을 바탕으로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많은 창업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